자, 새로운 문서 만들겠습니다. 자, 우리는 레이아웃, 저는 실습 예제 쪽으로 가서 자, 내용이 좀 변경되어 있죠. 확인하시고 어쨌든 밑에 자, A로 A가 아니라 LI 먼저 가야 되죠. 자, 내용상에서 또 다른 목록 그냥 위에 이름과 똑같이 쓰겠습니다. 020 자, 배너 여섯 번째 자, 키보드 아니 마우스 또는 터치로 이동하는 형태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원래는 뭐 드래그 이렇게 이름을 써도 되긴 하겠지만 드래그라는 또 jQuery 메소드가 있기 때문에 섞일까봐 그냥 move라고 하는 이름을 썼어요. 자, 그래서 마우스 또는 터치를 이용한 슬라이드 이동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서 새로 하나 만들도록 하고요. 자, 내용상에서 우리가 해야 될 클래스 파트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광고 슬라이드 자, 페이드 그리고 기능을 무엇으로 마우스 자, 드래그 형식으로 또는 터치 이동 형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진행하죠. 자, 하나 영역 우리가 필요한 광고 영역을 만들 건데요. 자, 다른 거 말고요. 클래스 자, 뷰 에리어 안에다가 자, 우리는 그냥 똑같이 UL 하나의 범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필요한 개수만큼 생성을 하도록 하죠. 자, 그리고 안에는 슬라이드 광고 자, 광고 내용이 순서대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줍니다. 없어요 다른 거. 왜? 너무 많으면 헷갈릴 것 같으니 이미 코드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온리 마우스나 터치 기반으로만 자, CSS 디자인 할게요. 자, 다른 거 다 건너뛰고요. 자, 아이디 랩 이 정도는 있어줘야겠죠. 800 정도로 가겠습니다. 높이값 저는 오토로 갈 거고요. 패딩 버텀을 적당하게 쓰고 마진 오토 화면 좌우 가운데 기준으로 처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클래스 파트 자, 클래스 파트에서 마진 탑 저는 약간만 띄워주고요. 어잉 탑 네. 자, 그 다음에 가로값 100% 갈게요. 자, 높이값 어차피 별거 없는데 자, 그냥 다이렉트로 쓰겠습니다. 600 픽셀이라고 자, 구분을 지어줘야겠죠? 보더 1픽셀 솔리드 구분 지어주겠습니다. 1픽셀이면 조금 그런 것 같으니까 0.1 REM 정도로 쓰겠습니다. 그럼 한 1.8픽셀? 뭐 이렇게 되겠죠? 2픽셀 조금 안 되는 크기일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안에 들어있는 UL 자, 페이드 처리하는 걸로 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클래스 파트 안에 UL 자체는 그냥 가로값 100%에 높이값 100% 말고는 할 게 없어요. 해봐야 포지션 레러티브 정도 쓰는 게 끝이겠죠. 앞전에 클래스 이름 만들어 쓰던 건요, 그렇게 할 거였으면 이미 저는 커먼 CSS에다가 기능을 담아놨었겠죠. 사실은 연습하느라고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편하신 대로 세팅하시고 자, 그래서 자, 클래스 파트
죄송합니다. 뷰 에이리어가 하나 빠졌군요. 자, 이거를 빼먹을 뻔했습니다. 자, 클래스 뷰 에이리어 먼저 쓰겠습니다. 가로값 100%. 자, 높이값 600픽셀. 자, 제가 아까 저게 이건 줄 알고 쓴 거니까 이거 그냥 끌고 올게요. 자, 이 값, 이 값 두 개 다 끌고 와서 다시 쓰고, 얘를 100% 그대로 주고, 높이값 오토로 주고, 패딩 살짝 넣어주겠습니다. 박스 사이징으로 안으로. 자, 그럼 영역 안쪽으로 형태가 잡히게 되겠죠. 자, 내용 다시 한번 수정해 주시고요. 안에 들어가는 li는 포지션 앱솔루트, 탑 제로, 레프트 제로, 그 다음에 가로값 100%, 높이값 100%. 네. 안쪽으로 뭐 들어가게 박스 사이징을 넣어서 패딩 살짝 넣어주면 글자가 안으로 들어갈 테니까 일부러 저렇게 해서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왕이면 슬라이드 가로 형식으로 들어가는 걸 컨셉을 좀 맞춰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바꿔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저는 일부러 클래스에다가 자, 뷰 01020304 넘버링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자, 저렇게 넘버링을 만들어 주신다면 이 내부에는 백그라운드 컬러 같은 거를 여러분들이 자, 랜덤 컬러로 써준다던가 하시면 뭘로 쓸까요? 보기도 좋겠죠. 자, 구분도 가능할 거고요. 안에 들어가는 글씨 자, 내용 디테일하게 쓴 거 없으니까 저는 자, 여기에 누구를 앞에 있는 하나를 빼야 되죠. 그래서는 li의 클래스 이름으로 act 달아주고, act라고 하는 이름을 달아준 상황일 때는 우리는 다른 것보다 z 인덱스 값만 앞으로 뺄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을 기본으로 잡았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는 디스플레이 블럭까지 써주시면 조금 더 활용하기 편할 거고요. 나머지는 어차피 숨길 거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논으로 우선은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를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결과로 돌아가서 시스템 예제에 마지막 제가 해놓은 거니까 틱 들어가시면 요게 다예요. 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야 하겠죠. 자, URL가 조금 길어서 안 예쁘니까 살짝 줄여서 네, 끝. 현재 내용은 jQuery입니다. 자, jQuery의 기능을 쓸 거고요. 내용상에서 다른 거 말고 only 자, 이 부분과 내용만으로도 진행을 가능하니까 쓸 건데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쓰는 것보다는 어떤 이름이 있다면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딱히 없네요. 제가 해놓은 게 없어서. 자, 여기다가 그냥 뭐 터치 배너 터치라고만 쓸게요. 자, 여러 개 이름이 기능이 들어가거나 뭐하거나 했을 때는 또 좀 더 언급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딱히 없기 때문에 변수 배너는 달러 클래스 터치라고 썼습니다. 자, 배너 터치라는 기능을 가진 영역으로 임의의 이름을 썼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실제로 움직여서 체크할 영역은 UL이냐 아니면 뭐 div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뷰 에이리어에서 벗어날 일은 일단 없지 않을까 싶어서 변수 뷰 에이리어라고 하는 아이를 배너에 find 잡아줍니다. 자, 그리고 그 안에서 무언가를 수행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면 되겠죠. 때로는 자, 안에 들어있는 li들을 가공해 써먹을 일이 있으실 테니까 자, 변수 배너 아니면 view li는 view area에 find li라고 써주겠습니다. 자, 일단 UL은 제가 뺐어요. 필요하면 사실은 써야겠죠. 자, 선택자를 해놓고 나서 우리가 써야 되는 기능들을 이제 하나씩 언급을 하고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 마우스로만 해볼까요? 마우스로 누른 상태에서 뛸 때까지 의 값을 확인 후에 뭘 하겠다. 배너의 이동 형태를 배너의 요소를 교체하겠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변경해서 누른 위치와 마우스를 띄는 위치의 값으로 두 개를 편차를 비교하는 걸로 변경하겠습니다. 중간에 바뀌는 건 1도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일단은 자, 그럼 그거를 처리하려면 자, 일단 마우스라는 개념이 필요할 거니까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이벤트죠. 그럼 해당하는 이벤트 값으로 시작 위치와 떨어진 값을 우리가 비교를 해줘야 돼요. 어떻게 비교하면 돼요? 변수 스타트 포인트라는 값과 또 다른 변수 end 포인트라는 값을 체크를 해가지고 내가 누른 위치와 움직여서 마우스를 띈 위치를 두 개를 비교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만 잘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시작 위치와 떨어진 위치를 비교를 해서 그 값이 마이너스냐 플러스냐 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변수 result 포인트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작 위치가 필요하고 끝 위치가 필요하니까 그 값을 얘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계산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배너의 요소를 교체할 건데 앞에 거냐 뒤에 거냐 할 때 우리 어떻게 했어? 지난 시간에 최초의 값 있었고 나중에 값 있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하는 게 순서대로만 넘어간 형식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 시작점 EQ 변수 새로운 n의 값이라고 해서 있었고 그 다음에 변수 나중의 값 after n이라고 할게요. before n인가? after가 아니라 before n이겠죠? 자, before n이라고 하나 해서 그거를 new n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일단 지금은 둘 다 똑같을 테니까 자, 이러한 임의의 변수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필요하다면 각각의 내용들을 한번 미리 써놔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벤트 진행을 할 건데요. 일단은 마우스를 누른 위치와 떨어지는 위치 값을 파악해 줘야 되니까 저는 자, 해당하는 어디에 뷰 에이리어란 영역에 on 마우스 다운 하나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를 띄는 값이 필요하니까 마우스 업 누른 위치와 떨어진 위치가 필요하겠죠.
자, 그래서 앞전에 우리가 배우셨던 JS의 뭐 offsetX, pageX 뭐 이런 거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최대한 쉽게 풀어내겠습니다. 왜냐면 중간 부분이 없어요. 중간에 움직이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래서 이벤트 발생할 거고요. 이벤트 발생한 상태에서 값을 체크를 할 겁니다. 자, 여기는 마우스 다운 누른 시작점이죠. 변수가 아니라 스타트 포인트라는 아이의 값이 필요할 거예요. 분명히 여기는 엔드 포인트라는 아이가 필요할 겁니다. 그쵸? 마우스 띄었을 때 필요한 값이 필요할 거고 시작했을 때에 대한 값이 당연히 필요한 위치예요. 자,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다 쓰고 옮기겠습니다. 해당하는 영역 범주 내에서 해당하는 $this 범주 내에서 무엇을 판단하면 되느냐, 편하신 대로 옵셋으로 하면 사실은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빼고 이런 거 말고, 자, 해당하는 이 이벤트가 발생한 기준으로, 자, 이벤트 발생 기준으로 현재 포인트 위치 값을 파악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쉬운 값으로 써보겠습니다. 터치를 이따가 할 거라고 가정하니까 터치와 마우스 둘 다 있는 게 페이지 XY였죠. 그러니 Y 값은 사실 필요 없잖아요. X 값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페이지 X라고 쓰시면 사실은 나오지만 터치까지 고려한다면, 자, 오리지널 이벤트 안에 들어있는 페이지 X 값을 파악할 거예요. 어우, 긴데요? 조금 줄일까요? 여기다가 변수 evt라고 하는 아이는 얘다. 그 다음에 페이지 x는 evt 발생한 이벤트에 누구 페이지 x의 값을 쓰겠다. 이 값이 사실상 우리가 써야 되는 스타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동일하게 이곳에 변수 evt는 이 닷 오리지널 이벤트입니다. 그리고 end 포인트는 해당한 이벤트의 페이지 x가 됩니다. 똑같습니다. 왜? 위아래로 움직여까지 바꾸는 게 아니라 좌우로만 체크하면 되니까요. 자, 이때 여기는 변수도 여기는 변수도 똑같네요. 그러면 이 이벤트라는 변수가 여기가 아니라 바깥에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굳이 얘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이 마우스가 눌렀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자체가 다르고 마우스를 띄었을 때 발생하는 이벤트 자체가 달라요. 둘이 완전히 다른 값이고 서로 공유할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굳이 변수 값을 바깥에 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만약에 할 거라면 저는 차라리 이렇게 하시라고 합니다. 함수를 이용해서 변수 evt 포지션 이라고 쓰고요. 함수니까 fn ds 붙일게요. 똑같이 이벤트를 전달받아서 해당하는 값을 하나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다이렉트로 뒤에 쓰실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변수 체크 포인트는 evt에다가 페이지 x라고 써서 뭐 하면 되느냐? return 체크 포인트라고 쓰면
함수에 들어가는 값 최종 결과물은 이겁니다 라고 확인이 되는 거죠. 차라리 이렇게 함수를 따로 만드셔서 얘 대신 스타트 포인트는 이 함수의 이름을 갖다가 쓰시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동일하게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다르기 때문에 자, and 포인트는 이렇게 써주시면 스타트 바깥에 따로 있고요, and 바깥에 따로 있기 때문에 둘은 서로 공유가 가능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result 포인트 내가 써야 되는 최종 결과물은 어쨌든 스타트 포인트에서 and 포인트 값을 뺐을 때 그 결과물이 음수냐 양수냐인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음수인지 양수인지 판단을 해서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 값이 음수냐 양수냐 대해 판단하여 내용을 다음 버튼 클릭이냐 이전 버튼을 클릭하는 거냐라는 기능으로 수행하게 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따로 만들진 않았지만 만약에 트리거가 있었다면 다음 버튼 클릭 이전 버튼 클릭으로 트리거를 했겠죠. 일부러 안 만들었어요. 콘솔 값으로 확인하셔도 되고요, 또는 바로 쓸 거니까 if문으로 result 포인트라는 값이 양수니 음수니 라고 파악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콘솔 로그로 자, 여기는 음수가 나왔다, 여기는 양수가 나왔다, 덧셈 값이 수치가 나왔다, 마이너스 값이 나왔다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0보다 작거나요 작은가요 같은가요 판단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틱하고 눌렀다, 아무것도 변화 안 할 거예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까지 할 거라면 else if라는 값을 써서 쓰고, 크다면 반대구나, 작다면 크다면 else 얘는 값 0 이렇게 하시면 내가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겠죠. 물론 그런 거 있어요. 뭐 되게 미세하게 움직여서 뭐 1, 2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그것까지 계산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그 오차 범위까지 생성을 해서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너무 이제 양이 많아질 것 같으니까 일단은 세 가지 경우만 고려를 해서 내가 써야 되는 값이 보이시나요? 움직인 거 누르고 뛰면 그죠?
처음에 누르고 오른쪽 갔어요. 뛰면 음수가 나오고요. 처음에 누르고 왼쪽 갔어요. 뛰면 양수가 나오죠. 왜? 처음 시작 값이 더 크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능을 반대로 움직이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가게 했으니까 오른쪽의 값이 나오게 한다든가, 반대로 가게 할 거면 반대로 나오게 한다든가. 뭐 그건 여러분 자유니까. 어쨌든 저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움직여서 띡 뛰면 사실 오른쪽 값이 나와야 되는 게 맞으니까 이게 맞다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값을 조금만 더 깊이 준다면, 예를 들어 한 10픽셀 정도 이상 차이 나느냐, 20으로 줄까요? 그 다음에 값도 마이너스 20보다 좀 작냐 계산하면은 범위가 한 40픽셀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그만큼은 이동하지 않는 거죠. 여기 하시면,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시면 조금 움직였을 때는 이렇게 조금 움직이면 티 안 나고요. 조금 많이 움직여야 티가 납니다. 생각보다 20이라는 값이 되게 넓네요. 그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0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너무 복잡하지 않게 최대한 미니멀하게 썼다면 이 정도의 움직이는 것까지는 티도 안 나고요. 쓱 하고 많이 넘기면 나옵니다. 이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왼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계속 넘어가고 있죠. 여기도 왼쪽으로 밀면 양수라는 값이 튀어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제로가 아니라 조금 약간의 범위를 좀 더 넓힌 다음에 값이 얼마큼 튀어나오는가를 확인을 했어요. 그럼 이전에 우리가 보셨던 기능들 중에서 카운트 값이 있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했었냐면 1을 더했었어요. 즉 여기서 new n이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는 1 할 거고요. 이곳에는 다시 마이너스는 1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사실은 그래서 이 자체로서는 써먹을 게 없어요. 자, 그래서 마우스를 처음에 눌렀다가 뛰는 그 상황을 보고 눌렀다가 뛰는 그 상황을 파악해서 1을 더할 거냐 또는 1을 뺄 거냐 라는 수치값을 우리가 먼저 파악하게 하는 거죠. 필요없는 주석들을 이제 지우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조건을 보고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됩니까? 일시 카운트가 올라가느냐 일시 카운트가 빠지느냐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은, 자, 일시 카운트가 올라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위에 올라가서 값을 확인했어요. 자, 101에서는 자, 마우스 누른 위치와 뛰는 위치 값으로 1씩 더하거나 빼기를 먼저 했고요. 그 다음에 102, 자, 이제 두 번째 할 일은 값이 플러스면 플러스가 되면 다음 요소를 나타나게 합니다. 좀 반대로 103 값이 마이너스이면 이전 요소를 나타나게 합니다. 그럼 이전에 있던 문제들 중에 104 자, 값이 플러스일 경우 뭐가 문제예요? 마지막 요소가 나타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첫 요소로 다시 이동하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고, 반대로 105 값이 마이너스일 경우 첫 요소가 나타나면 마지막 요소로 다시 이동하게 해서 무한으로 계속 돌 수 있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지금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따로 분리해서 쓰시면 이거 하나 해결하고 이거 하나 해결하고 반대로 하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다음 요소가 나타나게 하는 102 두 번째 이의 값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씩 더했습니다. 1씩 더한 상태에서 얘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자, 뭐 할 거냐면 누구 기준으로 광고 요소 쭉 올라왔을 때 광고 li의 EQ, 자, EQ n의 값, n번째 값 1씩 더한 이 값의 내용이 뭐 해야 됩니까? show 나타나줘야죠. 자, 최대한 빠르게 딱 나타나게 하고, 그 다음에 현재 있는 i, 자, view li의 EQ, 이전에 있던 n의 값 미리 만들어 놓은 i가 있습니다. before n이라고, old n이라고 쓸 거랬나요? 여튼 이전에 있던 n의 값을 우리는 점점 사라지게 만듭니다. fade out. 사라지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라인은 그 다음에 다시 눌렀을 때 어떤 기능이 동작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있는 아이가 앞으로 오게끔 빼줘야 돼요. 그 앞으로 오게 빼는 아이를 우리가 뭘 했냐면 CSS에서 클래스 act라는 이름이 들어갔을 때 처리해라 라고 만들어줬어요. 그러니 자, 바로 써도 되지만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자, 106이라고 쓰고, 자, 다음 요소가 나타나면, 자, 나타나면 이전에 있던, 자, 요소의 act 값을 빼고, 자, 클래스, 자, 새로 나타난 곳에 요소에 다시 재할당하는 거죠. 이거 하면서 같이 하면 되겠죠. 자, 그럼 106번의 기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거 사라졌어요. 자, 볼게요. 사라졌는가? 쓱 사라졌죠, 분명히. 네. 사라졌지만 아직까지는 첫 번째 아이가 그대로 디스플레이 노무만 되어 있고 액트가 살아 있습니다. 요거 빼가지고 일로 옮겨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내려가서 사라지고 난 다음에 미리 바꿔버리면 뭐 이상해지니까, 자, 요거 기준으로 그냥 갈까요? 자, 달러 디스도 됩니다. 달러 디스도 되지만 여기를 기준으로, 자, remove class act 처리하고 다시 view li의 eq new n, 새로운 n의 값에다가 add class act로 값을 할당을 하는 거죠. 자, 죄송합니다. 함수가 빠졌네요. 콜백이니까. 자, 여기다가 펑션 콜백으로 할당을 해줘야겠죠. 자, 그러면서 수행이 되는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쓱 했더니 바뀌고요. 그러면서 봤더니 액트 됐죠? 옮겨졌죠? 한 번 더 하면 될까요? 바뀌긴 하는데 이전 게 빠지질 않아요. 이유는 새로 값을 변경을 하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before nn 값을 new n의 값으로 다시 변수 값을 넘겨줘야죠. 변경된 상태로 변수 값을 넘겨주면서 처리를 하게 만들어 주셔야 원활한 기능으로 동작하게 할 겁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쓱 띄고 쓱 띄고 쓱 띄고 쓱 띄고, 그쵸? 쭉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넘어가 버렸네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으로 다시 돌려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럴 때, 자, 여기다 쓸 것인지 바깥에 쓸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시고, 일단 저는 여기다 쓰겠습니다. 조건으로
new n이라는 아이가 뭐 하면 전체의 개수, 개수가 필요하네요.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려면 여기였죠. 첫 요소로. 그러면 우리는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uli의 len이라고 저는 쓰겠습니다. uli의 점 length 개수 파악을 할 거예요. 자, 개수 파악을 하면 마지막 번째는 4개가 있으니까 4라고 뜨겠죠. 4라고 떴으면 우리는 4라고 뜨면 사실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아이랑 크거나 같으면 또는 끝에다가 마이너스 1 쓰시면 차후에 다른 거랑 값을 똑같이 써먹을 수 있으니 편하게 쓸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냐면 변수화 처리하시는 게 좀 더 좋다라는 얘기 하고 싶은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new n은 0이라고 우리는 대처해서 만들 수 있다, 이 얘기 하고 싶은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쪽에 개수를 파악을 해놓은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쓱 뭐가 제가 좀 잘못했나요? 혹시? 자, 이상 없네요. 자, 빨리 하면 또 여러가지 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긴 하겠지만 일단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자, 반대의 경우도 보겠습니다. 반대의 경우는 내가 넘어갔을 때 반대로 당기면 돌아와요. 이미 돌아오게 해놨어요. 그런데 이전으로 당기다가 보면은 잘 넘어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양이 한계치를 넘어가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유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 되지만 마이너스 5부터는 안 먹을 테니까. 그래서 다시 이 안에다가 조건을 씁니다. new n 변하는 값이 0이라는 숫자보다 작으면 당신은 new n이라는 아이를 뭘로 바꾸세요? uli len이라는 값에 마이너스 1 값으로 수정을 해주세요 라고 재할당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수치를 따로따로 확인을 해주시면 점검해 보겠습니다. 쓱. 자, 3, 4, 5, 5 없지참 계속 무한으로 도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전으로 당기면 잘 움직이는 것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은 똑같은 수치와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굳이 여기서 카운트를 조금 쉽게 바꾸고 싶어요 뭐 하거나 하실 거라면 이런 방법은 있기는 해요. 여기다가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조건을 쓱 이렇게 여기도 어디갔지? 조건을 쓱 자 이렇게 넣는 경우는 있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 조금 느려지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권장하진 않는다고는 해요. 권장하진 않는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간에 되죠? 이전 한 바퀴 자 다시 한 번 더 돌려봅니다. 되죠? 여기를 짧게 쓰고 여기를 길게 쓰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if 안에 if를 또 들어가면 헷갈리니까 결과치를 가지고 새롭게 짜보자.
시작과 끝을 계산해서 더하거나 뺐을 때 그 값이 내가 정한 범위에서 벗어났을 때 한계치보다 많이 벗어나는 경우는 초기화 0으로, 한계치보다 더 작게, 최저치보다 더 작게 내려가는 경우는 제일 끄트머리 위로 끌어올려지게 되는 공식으로 새롭게 썼습니다. 사실 이 기능은 위에 있는 얘랑 100% 똑같은데 그냥 쪼개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밑에 있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할당해 준 거죠. 이전엔 우리가 별도의 함수를 만들어서 수행했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차피 하나의 기능 안에서 그냥 다 썼기 때문이죠. 하지만 만약에 지금 쓰는 이 값이 터치의 기반으로 사용된다 라고 한다면 그때는 또 따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터치의 기반으로 사용된다고 했을 때에도 값을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많이 처리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오리지널 이벤트를 기준으로 그 값이 터치냐 아니냐 라는 걸 기준으로 써먹을 건데 이렇게 쓰면 되거든요. 자, 마우스 다운에다가 터치 스타트, 터치 엔드. jQuery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고요. 자바스크립트였다면 당연히 쪼개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뭘 볼 거냐면 오리지널 이벤트가 있지만 내가 사용하는 아이가 터치라면, 띡 눌러 터치라면 어떻게 돼요? 이게 뭐야? 그죠? 뭔가 되게 이상한 기능으로 바뀐다는 거죠. 당연하죠. 값은 계속 0이니까 0이니까 이전과 이 다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체크를 합니다. 무엇을 볼 거냐면 이 내부에 객체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 라는 것을 볼 거라는 거죠. 잠깐 냅두고, 자, 콘솔 로그로 evt 값으로 체크를 먼저 하겠습니다. evt 값으로. 자, 그러면 이때 값으로, 이게 더 낫겠네요. 이렇게 하지 않고, 자, 쉽게 갈게요. 변수 이 type이라고 써서 type, 이게 더 쉬울 것 같아서요. 그러면 해당하는 이벤트가 발생한 형태의 타입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 타입이 있냐 없냐라는 걸 보셔도 되고요. 그냥 단순하게 터치냐 아니냐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어요. 터치 스타트와 터치 엔드냐 이 값을 보고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입이라고 쓰고요. 자, 이렇게 썼는데 이게 뭐냐면요. 자, 이 타입까지 여러분이 보셨어요. 자, 이 타입까지 보셨는데 이렇게 하면, 자, 예를 들어 터치다 라고 했을 때 터치에 스타트라고 나올 수도 있고 터치 엔드라고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이때 공통점이 뭐냐면 앞에 있는 글자가 터치입니다 라고 써있는 항목이에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이 글자는, 스타트라는 글자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쓰는 게 터치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니까, 타입 방식을. 그래서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글자로 나타납니다. 확인하기 위한 정도니까. 그래서 그 안에 방식을 only 터치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자, 우리가 배열이나 또는 어떤 글자에서 점 슬라이스라고 하는 기능을 쓰시면, 자, 얘는 시작 위치부터 콤마 개수라고 해서, 시작 위치는 제가 0이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점 슬라이스라고 쓰고요. 0부터
5라고 쓰면 시작 위치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만큼만 떼우는 거예요. 물론 마우스냐 아니냐도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딱 그것만 타입이 터치 기반이냐 뭐 마우스 기반이냐 이것만 보겠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러면 제가 띄고 움직이면 마우스다라는 걸 파악할 수 있죠. 왜 마우스 다운이냐 마우스 업이냐 그걸 지웠으니까. 켜고 터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죠. 자,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느냐면 조건문에다가 내가 사용하는 이 타입이 터치라면 가져올 게 뭐예요? 우리가 써야 되는 이 EVT 안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죠. EVT 해당하는 이벤트에 들어있는 오리지널 이벤트 값에서 누구를 찾아올 겁니까? 터치를 찾아올 거랍니다. 이 안에 쭉 들어가면 changed touches를 찾아올 겁니다. 그 중에 0의 값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니 이 값을 그대로 복사해서 touches의 0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항상 0이니까 슥 나오잖아요. 0의 값을 아까 계속 보셨기 때문에 그 중에 누구? 우리가 원하는 건 페이지 X와 페이지 Y. 자, 그거 한 거예요. only 그것만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느냐면은 아래쪽에 뭐가 있어요? 체크 포인트는 해당하는 이벤트의 페이지 X입니다 라고 가져온 아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자, 마우스가 아니라 난 터치도 쓸 거기 때문에 그 값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다가 변수 체크 포인트라고 하나 만들어주고 내가 만약에 쓰는 게 터치라고 한다면 체크 포인트는 터치 기반,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마우스일 테니까 체크 포인트는 마우스 기반으로 해서 둘 다 점 페이지 X의 값을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최종 결론은 뭐냐? X 값을 둘 다 확인하는 거죠. 터치 기반의 위치가 마우스 기반의 위치랑 근본적인 위치가 달라요. 근본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changed touches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것인지 그냥 가져올 것인지를 구분해라. 그래서 터치를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는 뒤에 글자가 다르니까 앞에 공통적인 글자인 터치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니 없니, 마우스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니 없니를 보고 확인을 해서 똑같은 변수에 담아주게 되면 더 쉽게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이때 only 이렇게밖에 쓰지 않으실 거라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죠? 또 무엇을 하려고요? 우리는 조금 더 좋은 연산 방식인 이 타입이 터치일 때 무엇을 해라? 체크 포인트는 얘고 자, 왜 여기 들어가 있지? 여기죠. 그렇지 않은 경우엔 얘로 써라 라고 사망연산자로 우리가 바꿀 수 있죠. 자, 이런 식의 추가적인 공식으로 변경을 해서 체크가
가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우리는 사망 연산자라고 보신 적이 있죠. 밑에 헷갈리신다면 only 위에 있는 if문 가지고 사용하셔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자, 어쨌든 결론은 마우스냐 터치냐를 구분을 하기 위해서 타입 안의 기능을 본 거고요. 결과는 터치로 제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터치로 분명히 체크되어 있죠. 도는데 무한으로 잘 돌아가고 있고요. 반대로 당겨 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끄고 PC 기반으로도 조정을 해봅니다. 반대로 빼봅니다. 그리고 됐죠. 근데 제자리에 클릭했더니 이건 동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땐 얘네들은 값이 해당하는 이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때는 이 기능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나를 또 만들어 주시는 수밖에 없겠죠. 네. 그건 어떻게 해요? 이미 모든 아이들이 다 기능이 수행되고 끝났는데 하기 어렵지 않나요? 그냥 아예 안 하게 만들면 되잖아요. 네. 아예 안 하게 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더 쉽게 그냥 한 번 더 조건 걸게요. 이렇게 이 조건에는 그냥 only 내가 값이 이 위에 있는 범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동작하게 만들겠다라는 딱 하나의 기능만 들어 있습니다. 어떻게? new n과 값이 변했죠. 그 다음에 before n이라고 하는 아이가 당연히 뭐야 합니까? 값이 변할 거 아니에요. 다를 거 아니에요. 같지 않을 거 아니에요. new n과 이전에 있던 n의 값이 같지 않을 때만 동작하게 하세요. 조건 하나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당연히 수치가 변했을 테니까 이동을 해야 될 거고, 그러니 거기에 맞춰서 뭔가 처리를 하게 할 거고, 거기에 맞춰서 동작을 하게 만들겠죠. 근데 이 값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전의 값과 새로운 값이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굳이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변하고요. 조금 따다다다닥 안 합니다. 터치 해볼까요? 쓱 변하죠? 반대로 변하죠? 조금 움직여 볼게요. 찌끔 제자리 클릭 안 돼요. 새로운 값의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 라고만 판단했습니다.